요새는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되고 행동 조심해야 되고 뭐든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. 잃을 게 없는 사람이다. 뭡니까? 남의 약점을 찾아내서 남의 약점을 가지고 물어뜯고 씹고 소송해서 합의금 뜯으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. 요새는 뭐 육식녀 초식남 이런 얘기도 있죠. 요새는 뭐 30대에 이제 여성들 남성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한답니다. 뭐 펜스를 이런 것도 있죠. 예를 들어서 이제 직장인들이 이 유부남이 이 젊은 여직원과 따로 저녁에 술자리를 한다. 그러면 큰일 나죠. 절대로 안 됩니다. 이제는 괜히 잘못했다가 뭐 의도치 않게 뭐 신체 접촉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. 일자리가 날아갈 수 있고 엄청난 그에게 합의금을 물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절대로 늦은 저녁 시간에 뭐 단둘이서 술자리 한다 이런 일 없어야 되는 겁니다. 또한 뭐 단둘이 아니더라도 여러 명이라 하더라도 남녀가 같이 이렇게 자리하는 건 되게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경계해야 됩니다. 뭐 철저히 뭐 동료들끼리의 이제 관계는 최대한 점심시간 아니면 저녁이라고 하면 최대한 좀 밝고 건전한 곳에서 아주 이런 시간 간단하게 이러는 게 제일 현명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예전하고 달라서요. 이제 흔히 얘기하는 젊은 친구들 말로 플러팅이라고 얘기하죠. 저도 이제 제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건 술자리에 있는 경우가 생기잖아요. 얼마 전 얘기입니다. 술자리에 있는데 이제 옆에 앉은 이제 직원이 자꾸 이제 저에게 이제 신체적인 이제 접촉을 하는데 되게 불편하더라고요. 여직원이 이제 자꾸 이제 저에게 이제 제 팔에 그 사람의 팔을 올리거나 아니면은 자꾸 이제 툭툭 이러는데 되게 불편해서 좀 최대한 좀 거리를 좀 띄우려고 하기도 하고 했는데 되게 좀 곤란하더라고. 왜냐면 그걸 말로 표현하기도 참 뭐하고 이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, 나도 모르게 거리를 자꾸 띄우게 되는 거야. 멀리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자리가 있으면 그 친구랑은 최대한 멀리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경계하게 되는 거죠. 꺼려지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그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평가하겠습니까? 어떻게요?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그냥 선입관을 가져버리게 되는 거죠. 요새는 세상이 무서워서요. 예전에는 남자가 여자를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요새는 반대로 여자가 남자를 그리고 뭐 나이에 상관없이 그러는 이제 경우도 있더라고. 무서운 거죠. 무섭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이제는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은 더더욱 조심해야 되고 시선 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조금이라도 단 1%의 오해도 살 수 있는 것들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. 그런 것들이 이제 일파만파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. 예를 들어서 뭐 일하고 있는데 거래처의 직원이랑 같이 술을 마셨어. 접대를 받아. 그러면 이제 인생 끝장나는 거죠. 세상에 공짜가 있냐라는 겁니다. 공짜 없습니다. 룸사롱에 가서 술 접대 한번 받고 나면 예를 들어서 한 300만원 썼다고 가정해 볼게요. 그럼 상대방에게 300만원치의 이득을 돌려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일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. 300만원치의 내가 술을 얻어먹었으면요, 그 사람에게 최소 10배 이상의 이득을 돌려줘야 됩니다. 그래야 상대방이 수긍하는 거죠. 그리고 한번 그렇게 얻어먹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? 인생 코 끼는 거죠. 끌려다니는 거예요.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걸 거절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. 원하지 않았는데 의도적으로 술 취하게 만들어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 버리고 이미 일이 벌어지게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끌려드는 거죠. 인생이 그냥 코 끼어가지고 끌려다니는 겁니다.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. 겉으로 볼 땐 잘 모르죠. 다 비슷비슷해 보이니까. 근데 불편한 이야기지만 빚을 많이 진 사람, 빚쟁이들은 아무리 허울대가 멀쩡하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이뻐도 자기가 이제 매달 내야 되는 이자
때문에 쪼여서 이 채권 주심 당하고 이러면요, 나도 모르게 정신이 나가서 공금에 손을 대거나 부정한 방법을 저지르거나 인생이 그렇게 이 개판이 되더라는 겁니다. 괜히 그런 사람들과 잘못 엮이면요, 같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. 무서운 이야기입니다.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죠.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 어떻습니까? 빚져가지고 사채업자한테 두드려 맞고 너 내일까지 이번 주까지 돈 준비해. 그러면 그 사람이 사채업자 만나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?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서 뭐 돈 될 만한 게 없는지 찾아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그거 훔쳐다가 팔아가지고 미용비 마련하고 사채업자한테 돈 일부 갖다주고 그런 짓거리들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잖아요.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? 잃을 게 없는 궁지에 몰려서 이판사판 공사판이 된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저지르더라는 겁니다.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죠. 참으로 암담한 이야기입니다.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더라는 겁니다. 함부로 두려울 게 없는 사람, 잃을 게 없는 사람, 더 이상 많이 잃어서 인생이 끝판까지 간 사람, 그런 이들과 가까이 지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.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경계하고 멀리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살아가야, 그렇게 지내야, 그래야 좀 삶이 괜찮아지더라는 거예요. 우직하게 지내야죠. 좀 더 열심히 살아야죠. 그리고 함부로 남들하고 내 속내 다 드러내도 안 되고 나쁜 짓을 같이 하는 건 더더욱도 안 되고 나쁜 마음, 나쁜 생각으로 뭔가를 하겠다 이런 건 아예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가야 됩니다. 그래야 내 삶이 지켜지더라는 겁니다.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. 부지런히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공짜 바라면 안 되고 착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.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지 스스로에게 많이 묻고 또 좋은 얘기 많이 듣고 좋은 사람 가까이 하고 좋은 사람이 가까이 없으면 어떻게 지내야 된다? 외롭게 지내는 게 차라리 낫다. 그게 많은 인생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더라는 겁니다. 착실하게 우직하게 안전하게 살아가는 게 좋겠다. 사람을 제일 두려워하고 겁내고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조심하며 사는 게 제일 낫다라는 거예요. 조심하며 사는 것만큼 안전한 길이 없다. 조심하고 경계하고 해도 내 의도와 상관없이 일이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 조심도 안 하고 경계도 안 하면 만신상이 돼가지고 순식간에 인생이 쓰나미에 빨려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조심하며 살자. 우직하게 살자. 착실하게 살자. 사람 조심하며 살자. 욕심 부리지 말자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. 우직하게 착실하게 살아가보자 라고 말입니다. 이상입니다.